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칩 규제로 중국의 AI 야망을 무너뜨리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뉴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5년 4월 17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정조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중국의 AI 산업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세계 시장에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두 개의 주요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중국 AI 기업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칩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제 이 칩들이 중국의 AI 발전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H20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집중됐습니다. 이 칩은 중국 내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만 엔비디아는 약 180억 달러에 달하는 H20 서버 및 모듈 주문을 중국 기업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중국 매출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엔비디아는 이 H10 칩을 더 이상 중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가 모델로도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해낸 것이 미국 측의 경고, 신호를 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독립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 발표 직후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약 7% 가까이 하락했고, 미국 전체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1분기에만 약 5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AMD도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을 직접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베이징을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여전히 협력의 여지를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다시 중국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려면 경쟁하게도 돼 더 이상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딥시크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빠르게 대체 칩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그룹 분석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당초 H20을 통해 AI 가속기 수요의 절반을 채울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화웨이나 캄브리콘 등 자국산 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기술 패권 전쟁의 한 장면이며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무역 전략이 뒤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초 미국 텍사스에 AI 슈퍼컴퓨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무역 규제가 급변하는 지금 기업들에게는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한 경제 싱크탱크 연구원의 말처럼 규칙을 지키며 투자하더라도 내일 규칙이 또 바뀌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까지 AI 칩의 전 세계 판매에 대한 최종 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 10년 안이 그 이상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새로운 칩 수출 제한 조치와 그 여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기술 경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과 그 예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5년 4월 17일자로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단 3개월 전만 해도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관세 전략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64명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12개월 이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평균 45%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과거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당시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 속에서 세 차례의 조사 모두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를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성장률 전망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연율 기준 0.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분기까지는 분기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야 0.8% 정도의 소폭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2월 기준 전년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가 12월에는 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2026년 말에는 2.6%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같은 흐름을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가만이 아닙니다. 고용시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미국에서 매달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가 평균 5만 5천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 조사에서 예측한 13만 4천 개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점차 상승해 올해 말에는 4.7%에 도달하고 2026년까지 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오르며 고용시장마저 둔화되는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다수는 관세의 잦은 변동과 전략의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상황은 연준에게도 쉽지 않은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4년에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가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체감상 불황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4년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2.5% 성장했는데 이는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업률도 4.1%로 마감돼 예상치였던 4.3%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즉 근원 PC는 2.8% 상승해 예측치였던 2.3%를 상회했습니다. 연방기준금리에 대한 예측만큼은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당시의 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는 0.8%포인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학자들의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실제 지표 간 차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가장 정교하게 맞춘 인물들을 선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손성원 박사와 모건 스탠리의 엘렌 젠트너 수석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경제는 숫자로 예측할 수 있지만 늘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다시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되 동시에 현실과 데이터 역시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